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25일 목요일이에요. 어제 비 온 뒤라 그런지 어떤 나뭇잎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물이 올랐다고 해야 되나, 초록색 점점 색깔이 짙어가고 있죠. 눈까지 아주 호강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자, 그럼 그런 아주 가벼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저랑 같이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노끈승. 이 노끈승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지승공예. 지승공예라는 거는 종이로 이게 끈을 꽈서 그릇을 만드는 어떤 공예 이런 걸 말하고, 아니면 포승. 포승이라 하면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죄인을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결박을 하잖아요. 그죠? 압송 하거나 이럴 때 도망갈까봐 끈으로 묶었을 때 그걸 이제 포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죄인을 잡아서 묶는 끈, 그걸 말하죠. 그럴 때 포승 할 때 승자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맹꽁이 맹자예요. 맹꽁이 맹인데 이것도 부수 편에 나와요. 맹꽁이 맹도. 그런데 끈하고 맹꽁이랑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그렇다 하면 이게 맹꽁이 맹이니까 여기에 종성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구나, 이렇게밖에 해석할 게 없어요.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맹꽁이든 개구리든 두더지든 두꺼비든 간에 연못가에서 만약에 울고 있다. 그럼 내가 만약에 그걸 잡으려고 하면은 손으로 이렇게 잡지 끈으로 잡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좀 약간 미끌미끌하니까 만약에 끈으로 묶는다 했다면 스르륵 빠지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몸 자체가 미끌미끌해서. 그런 것처럼 어떤 공통점이 없어요. 이게 맹꽁이하고 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거나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노끈승 했으니까 실사가 나왔어요. 자전에 보면은 이 노끈승이라고 훈음이 나와 있다고 보면은 노끈승보다도 줄승, 끈, 이런 끈, 줄승 아니면 본받다 또는 묶다, 이렇게 끈으로 묶다 할 때 묶다, 결박하다 이런 뜻이 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묶는다, 결박한다 이런 자체가 다 이게 끈, 줄로 이게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맹꽁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닥 뜻하고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구나. 그럼 여기에서 잠시 이 맹꽁이 맹자의 순서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간 다음에 한 3분의 1, 3분의 1 가고 뒤에 거 먼저 앞에 거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순서가 좀 그렇죠. 이 거북구자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쓸 때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뒤에 거 가고 앞에 거 가고, 그러면 거북이 같은 경우에 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듯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뒤에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갈게요. 이거는 장사상. 자, 이 장사상 보면은 상가, 우리 아파트 상가에는 마트가 몇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상가, 상권, 상품권, 이런 거라든지 상량, 여기에다가 헤아릴 양자를 쓰면 상량, 그러면 헤아려 생각한다, 협의하다, 참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글자 자체가. 그럼 이 장사상 보면은 말 그대로 장사라는 뜻도 있지만은 헤아려 짐작하다, 헤아려 생각하다 이런 뜻이 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전 설명을 같이 해드리면, 먼저 자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글자 장사상이 여기에 이 글자 이걸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내, 요 두 개 이렇게 겹쳐서 이 두 개고, 이거는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원이다 이렇게 나와요. 말씀원하고 안내가 결합된 걸로 나와요. 자전에 보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안에 있는 것을 밖에서 헤아려 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전에는. 그럼 자원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상나라. 옛날에 지금 중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청나라, 이 중국이란 나라 이름 전에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 이런 식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먼저 가장 먼저가 하나라잖아요. 하나라. 하나라 다음에 그다음에 상나라. 상나라 다음에 주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전 설명은 제가 해드렸고 자원 설명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상나라, 그러니까 하나를 멸망시킨 상나라가 주나라한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상나라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게 서로가 이제 살 국리를 이제 해야 돼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주나라가 됐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나라 때 아무리 지위가 뭐 높고 이랬다 하더라도 이미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먹을 국리를 해야지 그 직위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의 시초가 이때 상나라 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설명에.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상나라 사람이 셈이 밝아서 장사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자전과 자원 설명이 약간 다른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장사상 그랬으니까 장사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헤아려 안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장사상이란 대표 후는 말고 헤아려 알다, 헤아려 알다 아니면은 짐작하다 이런 뜻도 있구나 이런 게 좀 폭을 넓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품팔용 품을 판다는 거는 말 자체가 뭐냐면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돈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게 품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 용병, 뭐 고용되다, 뭐 일용직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 뒤에 이렇게 생긴 글자 먼저 해석을 해드리면 이거는 보통 우리가 자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쓸용, 뭐 떳떳할 용, 또 뭐 고용하다, 어리석다 뭐 이런 뜻이 나와 있어요. 이 글자를 보면 그러면 이 글자를 먼저 해석을 해드리면은 어떻게 그 자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그 경자에다가 그 다음에 쓸용이 결합이 돼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 경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뭐랑 똑같은 거로 나오냐면 다시갱이랑 뜻이 똑같다. 고칠경 다시갱이랑 뜻이 똑같은 걸로 나와요. 그러면 설명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일을 고쳐서 바꾼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또 뭐라고 나왔냐면 어떤 일을 새롭게 고쳐서 우리가 왜 이게 다시경 고칠경 이게 나오잖아요. 새롭게 고쳐서 바꾸어 쓴다 이렇게 나와요. 그 자전에 그러니까 자전 설명을 다시 정리하면 어떤 일을 새롭게 고쳐서 이거 다시 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면서 품을 판다 그랬어요. 그러면 품을 판다라는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하나 또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용주 내가 이 사람은 이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여기 돈을 받고 일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면 돈을 주고 부리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용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품팔고 같은 경우에 여기에 고용주 쓸 용자를 쓰고 품을 판다 할 때는 용자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람을 내가 돈을 주고 부리는 입장이라면 이거는 돈을 받고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으면서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일을 해주는 건 이쪽이고 여기에는 돈을 주고 부리는 입장이에요. 한자 자체가 여기는 품팔용이고 여기는 쓸용이에요.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저 사람을 부리는 거고 이거는 내가 돈을 받고 그 사람한테 대한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한 사람 입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별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품판다는 거 하고 그러니까는 고용을 했느냐 내가 고용주냐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한테 하는 어떤 일용직 같이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한자도 다르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되고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용주 그러면 당연히 품삯을 주고 그 사람을 부리는 그 입장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 두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또 금요일 날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